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시청자분들, 그리고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 자녀분들까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렇다고 용돈벌이라도 해볼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야, 일하면 연금 깎인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서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연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세요? 젊었을 때는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성실히 냈는데 나이 들어서 건강한데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야, 너 일하니까 연금 깎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두고 일하면 벌 받는 제도라고 불렀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시거든요. 그런데 연금이 30만 원 가까이 깎이니까 실질적으로는 12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느니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있는 분인데 제도 때문에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분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소득을 아예 숨기시더라고요. 현금으로만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물론 이건 불법이죠.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합법적으로 일해서 손해를 봐야 하냐는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말 드디어 이 답답하고 불합리했던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제도가 조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큰 변화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 구간별로 연금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219만 원을 넘으면 10%가 깎이고 더 높아지면 20%, 30%, 심지어 50%까지도 깎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금이 80만 원인데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번다면 총 28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40만 원 정도만 남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을 손해보는 거죠. 이러니까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기초연금 부부가맥이었어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수급액이 20%씩 깎였거든요. 원래 각자 33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26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부부 합쳐서 한 달에 14만 원, 1년에 168만 원을 손해보는 셈이죠.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제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감액 기준을 대폭 올린다. 둘째, 저소득 구간의 감액을 아예 없앤다. 셋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액 기준 상향.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기존에는 월 219만 원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됐는데 앞으로는 월 약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509만 원이라는 숫자는 당시 공표된 평균 소득월액에 200만 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제한상의 참고 수치예요. 이 금액은 매년 평균 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최종 시행할 때는 법령과 고시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될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하시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들의 소득이 이 기준을 크게 밑돈다는 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알바, 경비일, 청소일, 간단한 사무보조. 이런 일들로는 한 달에 509만 원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다 연금 깎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액 구간 단순화. 기존에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바로바로 깎이는 구조였어요. 219만 원 넘으면 10% 깎고 263만 원 넘으면 20% 깎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었죠.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하위 1, 2구간 감액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액 대상이 되는 분들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세 번째,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현재 20%씩 깎이던 게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서 2030년에는 10% 정도만 깎이도록 할 계획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 비용 구조를 고려해서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혹시 내년부터 바로 바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직은 정부 추진한 단계고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거든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공시간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 실제 시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6년 하반기부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획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실제로 우리 지갑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소득 형태, 세부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시, 김철수 어르신. 월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고 계시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해볼게요. 개편 전에는 감액 구간에 걸려서 연금이 20만 원 정도 깎였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연금 60만 원, 근로소득 200만 원, 26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개편 후에는 509만 원 무감액 기준하에서 연금 80만 원을 전액 받으면서 근로소득 200만 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총 280만 원이죠.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예시, 박영희 어르신. 월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시고 카페에서 알바해서 150만 원 버신다고 해보죠. 개편 전에는 총 190만 원 정도였는데 개편 후에는 210만 원 정도로 월 2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1년으로 치면 240만 원이죠. 세 번째 예시는 좀 더 소득이 높은 경우예요.
이처로 어르신이 월 국민연금 90만 원 받으시고 프리랜서로 일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해보죠. 개편 전에는 연금 감액으로 총 280만 원 정도였는데 개편 후에는 총 340만 원까지도 가능해져요. 한 달에 60만 원, 1년에 72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부부 사례예요. 김정자, 김성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보죠. 현재는 부부 감액 때문에 각자 20%씩 깎여서 월 26만 원 정도씩만 받고 계셔요. 부부 합해서 52만 원 정도죠. 하지만 2027년 이후 단계적 완화가 진행되면 각각 30만 원 내외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부부 합해서 60만 원 정도, 현재보다 월 8만 원, 1년에 96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와, 정말 많이 늘어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일하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일할 의욕이 있어도 망설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해도 연금 그대로 받는다니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 이런 제도 개선 후에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개편을 했더니 65세 이상 취업률이 20%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100세 시대에 맞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세에 퇴직하면 70세까지 10년 정도만 더 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60세에 퇴직해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3040년을 버텨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5세, 70세가 돼도 계속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연금을 깎는다?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국가 경제 전체를 봤을 때도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고령자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내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집에서 연금만 받으면서 지내면 소비도 줄어들고 세금도 안 내게 되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일본,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일하는 노년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겠죠. 첫 번째, 소득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해요. 지금까지는 연금 깎일까 봐 소득을 줄이거나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해져요. 월 509만 원 정도까지는 무감액이니까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 내 연금액과 예상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상 근로소득까지 더해서 가계현금 흐름표를 새로 짜보시기 바라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 변동이 클 수 있으니까 최고, 평균, 최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시면 안전해요. 세 번째,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세요. 이제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하고 싶었던 일,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으로 리스트업 해보시기 바래요. 시니어 일자리 포털도 있고, 지역 일자리 센터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어요.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도 단시간 근무나 프로젝트형 일감,
자문형 일감들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번째, 가족끼리 노후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부모님이 더 오래 일하시고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 세대의 재정 전략도 달라지잖아요. 주거비, 간병비, 상속, 증여, 세금 문제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서 가족 재무 플랜을 업데이트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 추진안이고 국회 통과하고 하위 법령 정비한 다음에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내년부터 바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모든 소득이 무제한 무감액인 건 아니에요. 무감액 기준을 넘는 고소득에는 여전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부 계산식이나 예외 규정들은 시행령과 고시로 확정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금액 사례들은 순수하게 설명용 예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우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세수 기반도 확대되고 세대 간 부양 부담도 완화될 거예요. 고령 친화 산업이나 시니어, 서비스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커요. 고령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어요.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연령 차별 문제, 건강과 돌봄의 조화, 평생학습, 기회 확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해요. 50대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앞으로 10년, 15년의 직업 수명 전략을 새로 짜세요. 건강관리, 업스킬, 네트워크 재정비, 자영업이나 프리랜스 옵션 검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면 60대의 선택지가 넓어져요. 60대, 70대 시청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강력한 경쟁력이에요. 시간제 근무, 프로젝트형 근무, 멘토링, 자문, 케어, 지역,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 등 체력과 강점을 맞춘 선택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연금 깎일까봐 망설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분들께도 한 말씀 드려요. 부모님의 소득 회복은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노후, 의료, 주거, 세금까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하면 벌 받는 제도로 불리던 국민연금 감액 구조가 완화됩니다. 무감액 기준이 월 약 509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위 감액 구간 일부가 폐지돼서 체감 개선이 클 거예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서 2030년에는 감액률이 10% 목표예요. 시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바뀌면 마음가짐과 계획도 바뀌어야 해요. 일하면 손해에서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노년으로 이 변화의 초입에 서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공식 자료나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시, 보도자료가 업데이트되면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바로 보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